반갑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큰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의 중국 연간 판매 신기록을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고, 일론이 어제 인터뷰에서 밝힌 도조 대량 생산 예상 시점 및 성능, 유럽의 테슬라 관세 추가 인하, 한 달 남은 10월 10일 로보택시 언베일 등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9월 2일에서 8일까지 중국 내 보험 등록수는 16,200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2주 안에 작년 누적 판매량 기록을 갈아치우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해드렸는데, 그 2주를 1주로 단축시키며 누적 판매량에서 작년보다 더 높은 수치를 올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내 보험 등록수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재미난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부분의 분기와 마찬가지로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상향함에 있어서 편차가 다른 분기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3분기가 이 핑크색 선인데 직선에 아주 가까운 형태로 올라가며 다른 분기와 비교했을 때 정말 변화가 적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 역시 계절성을 많이 타는 시장으로 또 이렇게 9월 그리고 4분기 더욱더 높은 판매량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올해 또다시 신기록을 중국에서 세우는 것 역시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지난주 보험 등록수에서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내용은 모델 3의 인기가 아주 높다라는 점입니다. 또 테슬라 모델 3와 비교되던 샤오미 SU7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 격차를 더욱더 크게 늘려나가며 테슬라 모델 3와 또 새로운 모델인 샤오미 SU7 판매량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출시되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시된 제품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모델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그레이드를 진행함으로써 아주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테슬라 중국 내 판매량과 독일 자동차 제조사의 중국 내 판매량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주 흥미로운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주 같은 경우 독일, 메르세데스, 아우디, BMW 같은 경우 모두 다 중국 내 판매량이 감소하였는데 테슬라는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흥미로운 패턴은 테슬라와 중국 내 전기차 제조사 판매량을 비교해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 역시 테슬라와 BYD, 리오토, 니오 등의 중국 내 전기차 제조사를 비교하고 있는 내용인데, 다른 제조사 같은 경우 판매량이 모두 일관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지난주 16,200대라는 대기록을 홀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서 살펴봤듯이 36번째 주 기준 테슬라의 중국 내 누적 판매량은 2023년을 뛰어넘게 되었으며, 앞으로 이 격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2023년 같은 경우 지금 이 시점에서 모델 3 하이랜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며 중국 내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9주까지 이런 생산 저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3주 동안 테슬라의 중국 내 누적 판매량 격차는 더욱더 커지며 신기록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모델 3가 인기가 많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모델 Y 역시 벌써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주니퍼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기도 하죠. 이 주니퍼 같은 경우 2025년 1분기부터 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팔로알토에서 주니퍼로 의심이 되는 차량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뒷부분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 변화를 먼저 유출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유럽 판매량을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서 유럽 자료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국 이야기만 많이 하고 유럽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는가?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주 정확도 높은 신규 판매량 자료가 매주 발표되는 데 반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국가가 아주 많고 매일마다 몇 대가 판매되는지 발표하는 국가도 있지만 이제 월 단위로 판매량을 발표하는 국가도 있고, 각 국가가 발표하는 자료마다 자료의 정확도에서 차이가 크게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자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죠. 또 이 유럽 자료에 아주 큰 중요도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걸 큰 관점에서 이해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판매하는 전기차 시장 크기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중국, 그 다음이 유럽이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유럽에서 테슬라
테슬라 판매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유럽의 15개 국가에서 테슬라가 판매한 양을 2023년, 2024년 월 판매 누적량을 표시한 차트입니다. 지금 보면은 9월 자료까지 나와 있지만 사실 7월 자료까지가 집계된 국가도 많기 때문에 이 7월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 7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테슬라는 약 14만 8천여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7월 달까지 판매량을 보게 되면 거의 18만 대 정도를 기록하며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판매량이 더 낮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더 낮은 게 맞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18만 대와 약 14만 8천 대, 3만여 대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3만여 대의 차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중국에서 2주간 판매하는 수준입니다. 일단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엄청나게 크게 의미를 둘 수 있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더 낮은 건 분명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게 더 낮은가? 그 원인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원인 중 핵심은 바로 독일입니다. 이제 독일의 누적 판매량을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전기차에 지급되던 보조금이 올해 사라졌죠. 이로 인해서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까지 독일의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23,700여 대를 독일 시장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을 보게 되면 테슬라 판매량이 4만 대로 16,000여 대 가까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이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고 여기서 보조금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는 걸 볼 수 있고 전체 자료에서 이런 보조금 삭감을 제외하고 보게 된다면 개별 국가로 봤을 때 혹은 독일을 봤을 때도 전기차 판매량이 우상향하는 트렌드 자체는 이어지게 됩니다. 보조금이 생겼냐 생기지 않냐에서 점프해서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 점프해서 내려가는 구간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인 판매량만 보게 된다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유럽 역시 전기차에 대한 인기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이 보조금이라는 외부 변수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으며 독일 역시 또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판매량은 오히려 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이처럼 테슬라 판매량 자체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으며 이번 분기 역시 전체 어닝 수준 자체는 판매량이 증가함으로써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진과 관련된 이야기 역시 분명 나올 것입니다. 지난 분기 테슬라의 할부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전기차 판매 마진이 예상보다 분명 낮았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할부 프로모션 같은 경우 지금 또 유지가 되거나 더 많은 국가로 확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판매가는 또 일부 추가 하락을 하며 마진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여기에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생산 원가 역시 내려가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을 보게 되면은 올해 최저치를 다시금 갱신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간을 본다 하더라도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던 이 2022년 말 이후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 생산 원가 감소로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마진 전체로 봤을 때는 조금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역시 판매량으로 밀어붙이며 마진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테슬라가 갱신하고 있는 최고 판매량 덕분에 EPS는 상승하는 분기가 이번 3분기가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로보택시 언벨 행사 이후 실제 로보택시가 시작된다 혹은 저가형 모델이 나온다 지금 이 마진 가지고 이야기했던 순간들이 부끄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테슬라 리님께서 도이치방크의 테슬라 목표가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295달러를 목표가로 제시하며 상당히 큰 점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높은 목표가를 제시했는지를 보게 되면 테슬라를 자동차를 넘어선 기술 플랫폼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강점으로는 전기차에서 리더이며 독보적인 규모와 비용 효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브랜드 파워 역시 강력하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
또 고객 충성도 역시 아주 높다. 그 밖에 단기적인 도전 과제로는 느리게 증가하는 인도량 그리고 마진 압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을 보게 되면은 도이치방크에서 테슬라 목표가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23불 혹은 136불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가 4월 중순, 4월 말이죠. 이 당시 테슬라의 주가를 보게 되면 140불대 초반, 150불대였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적립식 투자를 할 때 이 구간에서 테슬라를 샀다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구간이었는데 어떻게 그 당시 목표 주가는 가장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꼭 도이치방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제시하는 PT가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PT도 내려가고 주가가 올라가면 PT도 올라가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또 주가 변동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주가 변동에 현혹되기도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본다면은 이 변동하는 주가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내려갈 때도 올라가고 있는 펀더멘털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내려갔을 때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다면 가장 큰 수익을 지금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훨씬 더 긴 관점으로 봤을 때 이때 뭐 16불이든 2불이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년 이상의 기간을 봤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와 비슷하게 지금 이 순간도 이 과거 16불, 2불과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이 로보택시, FSD의 완성과 함께 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밖에 어제 일론 머스크는 올인 인터뷰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도조와 관련된 언급도 하였는데 이 내용을 주요 부분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25년 말까지 도조 2를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엔비디아 B200 시스템과 비슷할 것입니다. 도조에 대해 더 큰 확신이 생기긴 했지만 도조가 얼마나 좋은지 버전 3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뛰어난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3번의 이터레이션이 필요하며 내년에 2번째 이터레이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3번째 이터레이션은 아마도 2026년 말쯤이 될 것입니다.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테슬라 FSD 트레이닝에 엔비디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점점 더 도조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언급한 것이고 대량 생산 역시 2번째 이터레이션인 도조2를 통해서 내년 말에 시작된다는 걸 밝혔습니다. 이 이터레이션이 의미하는 게 마치 모델 3가 하이랜드로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생산 공정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을 이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이터레이션의 힘을 가장 극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스페이스X의 랩터 엔진입니다. 첫 번째 랩터 엔진, 두 번째 랩터 엔진, 세 번째 랩터 엔진. 분명 하드웨어는 줄어들었는데 성능은 더 뛰어나지는 마술을 보여주고 있죠. 테슬라에서도 우리는 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레이더도 떼어버리고 라이다도 떼어버리고 소프트웨어도 AI로 바꾸면서 코드 30만 줄은 사라졌는데 점점 줄이는데 성능이 개선되는 마술이 이터레이션이 진행할 때마다 발생하고 있는데 똑같은 마법이 도조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물론 내년 말부터 대량 생산되는 도조2 같은 경우 아직까지 두 번째 이터레이션이기 때문에 진정한 마법을 보기 위해서는 2026년 말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테슬라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카드를 준비해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EU에서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래 기존에 납부하던 10% 관세에 더해서 추가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원래 테슬라 같은 경우 9%의 추가 관세를 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런데 테슬라가 추가 정보를 EU에 제공을 하였고 그 덕분에 9%가 아닌 7.8%로 1.2% 인하된 추가 관세를 낼 수 있도록 바뀌었다라는 소식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남은 10월 10일 로보택시 언베일 행사. 이 행사가 LA에서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테슬라에서 공식 확인해 주었습니다. 역시 얼마 전 블룸버그를 통해서 WB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밝혔는데 그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로보택시 언베일 행사가 다가오고 있는 타이밍에 우버 같은 경우 테슬라 API를 적용한 앱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테슬라 차량에 FSD를 사용해서 우버를 작동시킬 때 목적지까지 주소를 입력해야 됐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입력할 필요가 없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우버와 테슬라가 협업을 한다라는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이제 우버 측에서 테슬라 API를 활용하여서 이런 기능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미래의 로보택시가 나오게 된다면 테슬라는 자체 플랫폼을 활용할 것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리오토 차량으로 보이는 이 차량의 자율주차 장면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사이버트럭에도 자동주차 기능이 추가되어서 함께 봤는데 이 리오토의 자동주차 기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주차를 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가출을 해버리며 도로로 나가버립니다. 차주분이 나와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워낙 붐비다 보니까 또 계속 움직이고 있죠. 상당히 난처한 장면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이 차량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긴 하였지만 아마 앞으로 다시는 자율주차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자율주행이라고 부르며 또 자율주차 기능이라고 부르지만 그 성능에서 차이가 아주 크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중국에서 목격되고 있는 판매량에서 FSD를 사용하기 위해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비율은 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로보택시 언벨 행사와 함께 또 중국과 유럽에도 FSD가 확대가 되게 된다면 지금 또 뛰어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판매량 증가가 훨씬 더 가팔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또 저가형 모델이 나오는 순간 지금 판매량의 2배 이상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스페이스X에서는 어제 폴라리스 돔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장면은 2단계 추진체와 드래곤 우주선이 분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민간인 우주 비행사들이 탑승하고 있다 보니 최대한 안전한 환경에서 발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딜레이가 되었는데 결국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어서 50년 만에 가장 먼 우주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스페이스X에서 올려준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이번 미션을 통해서 얼마나 먼 우주로 가는지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경우 고도 420km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진행되었던 인스피레이션 4 같은 경우 575km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진행되는 폴라리스 도는 700km 정도에서 우주 유영이 진행되고 가장 높은 고도로 올라갈 때는 1400km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일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의 특징이 인류 문명의 최전선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인데 또 스페이스X를 통해서도 테슬라를 통해서도 동시대를 살아가며 이렇게 프론티어를 확대하는 장면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